딩동, 진심을 다하는 금방택배입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도착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상의 관절 컨디션을 약속드리는 관절 의료기기 전문 단아사 상담원 이수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버젓이 집에 있는데 왜 택배를 소화전에 두고 갔다는 거예요? 고객님, 아까 남겨주신 위탁 장소 문자에 따라서 아니 그거 내가 없을 때 얘기죠. 이미 아까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고객님이 언제 들어오셨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됐고 당장 와서 집으로 가져와요. 당장. 내가 공사장 비계에서 미끄러져서 병원 신세를 졌어. 다시는 일을 못한다는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고객님, 여기는 관절 치료를 돕는 의료기기 회사인데요. 제품 문의로 전화 주신 게 맞으실까요?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깟 의료기기한테도 오늘은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 이거 빨래까지만 해주고 가. 저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잖아요. 이런 빨래는 제 업무에 포함이 안 돼요. 뭔 소리야? 너는 그런 거는 모르고 이 정도는 해주고 갈 수가 있잖아. 시간도 남는데. 아닙니다. 제품 문의 맞으시다면 정보 확인을 위해 구매자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추위에 뜨거운 물도 못 쓰고 그래. 세탁기도 내가 못 쓰게 이딴 하시고 대접을 받고 살 이유가 자꾸 없어. 이러시면 내가 제가 연락처 가져다가 뭔가요? 내일 아침에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당장 와서 알겠어? 집으로 가져와요. 들었다고 당장. 너나 무시해. 여러분, 누군가와 평범한 대화를 하다가도 문득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진 않을까 조마조마하지 않으신가요? 일상에서 지인이나 가족과 있을 때도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할까봐 눈치 보진 않으시고요? 혹은 일을 시작할 때 마찰을 피하려고 죄송합니다부터 말하고 시작하지는 않나요? 만약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우리는 동지입니다. 갑자기 무슨 동지냐고요? 저는 설치 수리기사 일을 하던 씩씩이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서비스직을 포함해서 자기보다 상대방 감정을 우선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감정 노동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수많은 감정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자리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행복한 감정 노동이 배달되기를 바라는 팟캐스트 감동 배달 서비스 배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일하면서 올리던 SNS 씩씩 계정 팔로워분들이 많이 들으러 와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쉬게 되고 방송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올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 사연들 통해서 서로 힘도 얻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범 방송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DM 메시지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분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닉네임 쩡아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만한 대기업의 하청 콜센터에서 3년째 상담 전화를 받고 있어요. 연차가 쌓이며 웬만한 상황은 잘 대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이 드는 순간들이 있네요. 며칠 전에는 고객 한 분이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통화 전에 나오는 산업안전보건법 안내 문구 때문이었어요. 왜 요새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 방송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화를 받는 사람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다. 폭언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런 멘트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 하시다가 난 가족이 없다. 니네가 없는 가족을 대신해 줄 거냐 뭐냐 그러시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법 때문에 꼭 멘트를 넣어야 한다 설명하다가 결국은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뭐가 죄송한지는 아냐면서 성을 내시더라고요. 통화를 끊고 나서 또 멍한 기분이 되었네요. 일하다 보면요,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말이 거짓말 같아요. 하청업체에서 일한다는 게 이런 건가 제 자신이 초라하게도 느껴지고요.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걸까요? 이거 쓰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흐르네요. 하하, 모든 콜센터 상담사분들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이었는데요. 고객분들 응대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 꼭 있죠. 내 잘못도 아니고 실은 다른 누구 잘못도 아닌데
마치 내 책임인 양 쏟아지는 말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요.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떤 땐 이거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다르게 했으면 달라졌으려나? 그런 생각마저 들고요. 이 사연을 받고 마음이 안 좋아서 친구랑 이야기를 좀 했어요. 콜센터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 찬스를 써서 잠시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거 어색하다. 아, 그쵸.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상담사, 네. 상담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닉네임 생각하라고 했더니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씩씩보단 낫지 않아요? 아, 예, 그쵸. 예, 씩씩보다는 상담왕님.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콜센터라는 직장에서 사업장의 근무 환경과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네.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직장도 하청업체였거든요. 근데 저 들어가고 그 다음 해에 노조가 결성되었고 회사 방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었어요. 그러니까 고용 관계가 변한 거네요. 네,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바꾸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가 있나요? 솔직히 첫 해에는 일하면서 이직을 계속 생각했었어요. 영혼이 갈리는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변화가 생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직원들끼리 얘기도 많이 나누고 회사랑도 여러 논의가 되면서 처음엔 악성 고객 대처 매뉴얼도 없었거든요. 개인 역량이다 뭐 그러면서. 근데 매뉴얼이 생기고 악성 고객 전담 인력도 생기고 또 통화 중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먼저 끊을 수도 있고 너무 힘들면 10분 쉬고 올 수 있는 제도도 생겼어요. 많은 것들이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일하면서 자존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예전에 진짜 엄청 깎이는 느낌이었는데 점점 견딜 수 있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함부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맞아요. 엄청난 전문직이죠. 우리 기사들도 그렇듯이요. 맞아요. 주기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 직종인데 그래서 그걸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요. 진짜 성희롱 대처 요령 처음 교육받았을 때 실제로 적용해보기 전에도 마음이 훨씬 놓이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속으로 분노만 쌓여가지고 집에 가면 막 모조리 다 때려 부수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어서 노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옆에서 보기에도 정말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저희가 체계가 잡혀가면서 오히려 상담자분들한테도 더 잘 응대해드릴 수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거 너무 좋네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제 예. 회사에 악성 고객 대응팀이 생기면서 일반 상담사가 응대 중에 힘들면 대응팀으로 통화를 돌리는 시스템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응팀은 일반 상담사 응대 내용을 먼저 듣고 그 고객과 통화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고객분이 계셨어요. 발음이 너무 어눌하시고 술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돼서 대응팀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절차가 그렇게 되는군요. 근데 대응팀 상담사분은 그런 상담을 많이 해보시기도 했고 애초에 상담 경력 자체가 굉장히 긴 분이셨는데 이 고객분이 그냥 악성 진상 고객이 아니신 걸 캐치한 거예요. 그럼요. 약간 장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몇 번 다른 곳에서 퇴짜를 맞으시고 이분도 너무 힘드셔서 막 화가 나신 상태셨고 근데 우리 대응팀 상담사분이 장애를 파악하시고는 소통 방법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그분이 듣고 맞다 틀리다를 표현하실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셔서 결국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뭔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그분이 펑펑 우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해결이 안 됐었겠죠? 상담사는 상담사대로 바쁘고 지쳐있고 고객분은 이해 안 되는 딴소리만 들으시고 결국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상황은 더 날카로워져서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내 환경 변화가 가져온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야기할 거 다 해서 이만. 네네, 상담왕님. 어색한 중에도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직 상담사 상담왕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근무 환경이 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도 결국 일을 쉬게 된 데에는 저를 보호해주는 체계가 없었던 게 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얘기 들려드리기 전에 사연 하나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팔로우하는 블로그의 주인장 분이신데요. 이분 글과 사진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적어주시면 안 되겠나 여쭈어서 얻게 된 사연이에요. 너무 예쁜 정원을 가꾸시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푸른 정원 블로그 주인분의 이야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정원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주민센터 강좌 들으면서 만든 블로그 덕분에 이런 사연도 써보네요. 저는 젊어서는 식당 일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큰애는 이 나이 먹도록 일하는 제가 안타까운지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보겠다, 힘든 일 그만해라 하는데 솔직히 저는 평생 일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일해서 애들 다 대학 보내고 한 것이 내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요양보호사 일도 힘들긴 한데 보람이 있어요. 대개는 환자 가족분들도 자신들은 못하는 일 대신해주는 걸 고마워들 하시고, 감정적으로 힘든 건 대개 오해에서 비롯되죠. 어르신들 중에 우리를 옛날 파출부? 가정부로 생각하시면서 하대하고 아무 일이나 막 시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치매 어르신이 뭐 없어졌다, 제가 뭘 가져갔다, 무슨 도둑놈 취급할 때. 지난번에는 한 할머님 가족분이 저한테 마음에 안 들었던 걸 조목조목 이야기하며 며칠 이미 일한 거를 쳐주지도 않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땐 정말 다 때려칠까? 이 나이에 이런 대접 받아야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또 돌아서 생각해보면 이 일을 하며 감사한 순간들도 많아서 그만두지도 못하네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하나 트집 잡아 몇 푼 안 준 그 사람이 다음 사람 못 구하고 다시 전화해서 쭈뼛거리는데, 아이고 난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어 못하고, 본인이 휴가 내고 고생한다더니 그냥 헛똑똑이 아닌가 싶고. 그저 일하면서 바라는 건 하나예요. 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하시는 행동은 괜찮거든요. 순간 힘들어도 시간 지나면 상처도 크게 안 남고, 다만 알만한 사람들이 서로 예의 바르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근데 이렇게 주절주절 쓰고 있으니 그간의 좋았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들이 다 스쳐 지나가네요. 이야기할 기회 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이 사연 읽는 거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도 씩씩님한테 꼭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애기 돌보시는 분들, 당신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사연 너무 좋죠. 청취자분들도 푸른 정원 블로그 한번 구경해보세요. 사진도 너무 애정 넘치게 찍으시고 글도 너무 좋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얘기 드렸듯이 저는 설치 수리 기사로 5년 정도 일한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였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일을 쉬게 되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 끝에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일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일을 쉬게 된 계기는 한 집에서 들은 말 때문이었어요. 무더위가 한창일 때 에어컨에 말썽이 생긴 집을 제가 방문했거든요. 문제를 확인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덥다고 막 칭얼대면서 공부하지 않으려는 중학생쯤 되나 싶은 아들한테 어머니가 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에어컨이나 고치며 산다? 제가 이런저런 고객분들 응대를 많이 해왔지만 그 순간 엄청난 현타가 오더라고요. 뭐 더위에 짜증 막 충격이 뒤섞여서, 근데 그걸 다 내버려두고 뛰쳐나올 수도 없잖아. 끝까지 수리하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틱틱대는 고객님한테 웃으면서 응대까지 하고, 그리고 차에 탔는데 네, 여기까지만. 뭐 어떤 게 있었으면 저는 좀 타격을 덜 받았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최소한의 존중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했으면 그날의 꿈을 제가 좀 덜 꿀까요?
이런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저는 그만두지는 않았으려나요? 아무튼 쉬면서 한참 집에 틀어박혀 지낼 때 SNS 멘션으로 한 분이 링크를 보내주셨어요. 이름하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이름이 좀 길고 복잡하죠?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초록창에 쳐보세요. 그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감정노동이라는 단어도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거기 온라인 교육을 하는 감동런이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첫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고 내가 힘든 게 개인의 나약함 같은 게 아니란 것도 알게 됐어요.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좀 더 전문적인 강의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권리 보장 교육이랑 감정 스트레칭을 신청해 들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 보게 됐답니다. 심리 상담이나 자조 모임 지원 같은 프로그램들도 알게 돼서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해볼까 싶어요. 아무튼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요. 이 팟캐스트는 저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더 나누고 싶어서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이야기 기다리신다면 SNS로 찾아와 주시고 다음 방송 녹음을 독려해 주세요. 저는 감정노동, 감동을 배달하기 위해 시동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